예, 이상 두 명의 저희 회사 양자하고 통신 관련 전문가가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설명 들으셨지만 워낙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다 보니까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은 지금 발표드린 두 명의 리더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다른 배석해 있는 구성원들 통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있으신 분들 IBC 입사에 인사를 합니다. 가입자 인증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기존의 LTE에서 이 가입자 인증하는 절차가 이제 여러 과정이 있었는데 5G에서는 LTE랑 어떻게 달라지고 뭐 대접이 되고 간소화되고 했는지 그런 설명 부탁드리고 양자 암호 통신 가입자 인증 과정이 먼저 적용이 된 게 난이도가 다른 구간이 좀 낮아서 그런 건지. 그 LTE와 5G에서의 가입자 인증이 더 간소화되고 통신의 기본적인 그 인증 절차에 대해서 첫 번째는 모르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두 번째는 그 QRNG가 가입자 인증에 적용하는 게 상대적으로 쉬워서 한 거냐라고 두 가지 질문을 주신 걸로 이해를 하고, 첫 번째 기본적으로 저희가 LTE의 가입자 인증이나 5G의 가입자 인증의 절차는 저희가 기본적인 3GPP 통신의 규격에 의해서 그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도 설명드렸지만 그 장표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입자 인증 서버라는 것이 전 통신사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입자의 유효성이나 무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입자 정보와 단말 간에 또 그 안에 있는 IMEI라고 하는 단말의 고유의 번호를 가지고 인증 키값을 돌리는 형태의 것들은 같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것에 있어서 저희가 아까 제가 서두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5G에 있어서의 디바이스의 개수나 그런 어떤 보안의 침phạm 개수, 그 가능성들은 점점 높아지고,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5G에서의 핵심은 데이터의 전송 속도나 양도 중요하지만 보안의 어떤 그런 완결성을 어느 사업자가 가장 잘 준비하느냐가 어떤 그런 통신에 있어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또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좀 더 부가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접목하는 그 기술이 제일 쉬워서 저희 가입자 인증 체계에다가 가장 먼저 그것을 접목시킨 거냐에 대한 답변은 쉬워서가 아니라 가장 저희가 가입자 5G 가입자가 이제 다음 달부터 저희 이제 디바이스가 이제 저희 그 텔레콤망에 팔리겠죠. 가입자들이 5G 단말을 쓰지 않습니까? 가장 처음으로 인증 알고리즘을 접하는, 가장 처음으로 저희가 접목을 시킬 수 있는 요소 기술의 핵심이 인증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증이 정상적으로 돼야지 정상적으로 후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순차적인 어떤 저희의 통신의 호의 흐름과 연결해서 가장 먼저 적용한 게 가입자 인증 서버고, 저희가 4월 중에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QKD라고 하는 전선 구간에도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연동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입니다. 우선 그 가입자 인증 서버에 양자난 신성비를 적용했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LTE까지 지금까지 가입자 인증 서버가 해킹됐거나 문제가 생긴 기사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도대체 왜 이거를 적용을 했는지 물론 이해는 되지만 좀 더 뭐가 좋아진 건지라는 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가입자 인증 서버에다가 양자난 신성비를 적용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근데 단말기 역할은 없는 것인지, 단말기에 뭐 적용하거나 뭐 이런 건 없는 건지, 뭐 이런 것도 기술적으로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전송 구간에 적용하는 거 관련돼서 아까 성수국사하고 둔산국사 간에 먼저 적용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중요한 데이터 센터여서 그런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뭐가 중요한 건지 모르겠거든요. 왜 먼저 이쪽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제가 적다가 잠깐 좀 놓쳤는데 다시 한번. 지금까지 LT까지 봤을 때 가입자 인증 서버에 별도 뭐 적용하지 않는 해킹나 있거나 문제 생겼다 제 기사를 본 적이 없어서 근데 왜 적용을 하시는 건지 이렇게 네. 그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마지막 전송 QKD 관련된 거는 저희 전송 유선망 엔지니어링 팀장님께서 좀 나눠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잘 짚어주셨는데 기존의 LTE망까지도 가입자 인증 서버가 해킹된 사례는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타사나 글로벌 사례까지 제가 다 조사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저희가 저 당표 아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희 지금도 유사 난수 인증 알고리즘을 저희가 쓰고 있어요. 더군다나 그런 난수 인증 알고리즘은 소프트웨어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양자라는 것이 지금은 저희가 아직은 낯설진 않지만 아마 슈퍼컴퓨터도 들어보셨을 거고 이제 곧 뭐 2020년대에 이제 일반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양자 컴퓨터 시대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지금의 슈퍼컴퓨터보다 약 1억 배 이상의 연산 처리 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억 배 이상의 연산 처리 속도라는 것의 의미는 지금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수학적 알고리즘을 그 1억 배 이상 빠른 연산 속도로 저희가 해킹이나 침탈을 하게 된다면 그런 해킹 가능성은 열려 있고 더 높아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지금 당장 보안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잘 아시겠지만 끊임없는 창과 방패의 싸움입니다. 아무리 저희가 방패를 현재 아무리 좋은 방패를 우리가 잘 막내 하더라도 점점 그런 해킹의 기술이라든지 컴퓨팅, 양자 컴퓨터가 일반화될 때 그런 연산 처리 속도가 증가될 시에는 그런 보안의 위험성도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존하는 최고의 보안 기술을 우리 5G 시대에 알맞게 5G 시대에 선제적으로 보안을 더 많은 방패를 잘 정교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이 기술을 저희가 상용했다라고 답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반말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지금도 PRNG라고 하는 일반 난수 생성기를 가지고 가입자 인증 절차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뭐 지금 저희가 이제 일부 제조사라든지 글로벌 협력을 통해서 저희 이따가 이제 그 칩셋도 일부 아마 보여드릴 건데 그 반말에 들어갈 수 있는 칩셋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서 제조사와 협력을 통해서 반말의 보안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도 준비하고 있고 곧 이 부분도 상용화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전송 구간에 관련돼서 성수 분사는 저희 한승민 팀장님께서. 네, 안녕하십니까. 이선 ENG 팀장 한승민이라고 합니다. 예, 텔레콤이 외 유선 구간 중에서도 그 서울에 있는 성수와 대전에 있는 둔산 구간을 양자암호 시스템을 적용했냐 질문을 하신 것 같고요. 일단 질문 다 간단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자가 어디부터 보안을 강화할 거냐 봤을 때 예, 가장 중요한 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보안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저희 텔레콤 입장에 봤을 때는 텔레콤 입장에 봤을 때 서울과 대전 간의 트래픽이 가장 많이 흐르는 구간이 해당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자암호에 대한 부분을 고객들에게 가장 보안을 많이 강화시켜야 될 구간이 성수대전, 서울과 대전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구간부터 저희가 적용을 한 후에 단계적으로 좀 확대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전송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한승민 유선 인재들이 예, 다음 질문 아까 먼저 손 드셔가지고요. 녹색 컨디션을 정규형이라고 합니다. 이제 4월 5일에 갤럭시 S10 5G를 건널기를 받아서 상용화에 나설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기술이 양자 암호 기반 서비스가 이때도 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내용이 너무 어렵다고 보니까 좀 기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게 광자의 특성을 이용한 암호 서비스잖아요. 근데 이게 특성 자체가 0하고 1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를 통해서 암호화의 뭐랄까 기술을 좀 높인다고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수발신 단계에서도 어떻게 그 해석이 가능한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첫 단말 출시 일정 관련해서는 단말 출시 관련해서는 제조사 쪽에서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 끌어올리고 확신되면 출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일정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 관련해서 뭐 적용력이나 기술적인 부분들은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마이크 없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저희 답변들 많이 바꿔서 해주세요. 그래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S10 언제 5G 단말이 출시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가입자 인증을 하는 QRNG에 대해서는 5G 단말이 시장에 나오고 저희가 전 세계 사업자 중에 가장 처음으로 이 가입자 인증 체계의 QRNG 기술을 접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현재 우리 망에 준비가 다 돼 있고요. 가입자가 들어오거나 단말기가 우리 망에 붙는 순간부터 QRNG의 인증 체계로부터 완벽한 암호 체계와 완벽한 그 보안 체계를 갖춘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또 이제 경상부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아이리컨텐츠 조사장 김환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무선단에서도 양자암호가 가능하냐 그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무선단에서 양자암호는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불가능한 상태고요. 실제로 기존에 있던 그 인증 체계를 양자 기술을 집어넣은 QRNG를 집어넣고 강화시키는 게 첫 번째인 거고요. 그다음에 QKD는 양자 암호는 아직까지는 유선 단계입니다. 그래서 유선이 갈 수 있는 한계까지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혹시 답변 충분했나요? 아니면 더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아까 단말 기장에는 찬성하고 있어서 그 양자암호 기술을 그 단말 같은 경우는 양자 기술이 적용된 난수 생성기를 적용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삼성이 쓸지 안 쓸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희의 워너비이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되면은 그 무선 구간이 된다고. 근데 무선 구간은 양자암호라기보다 무선 구간은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난수 생성기라는 거가 기존에 있던 난수 생성기라는 게 뭐 수도 랜덤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트루 랜덤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저희가 그 기술이 기존 기술이 50점, 저희 기술이 100점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보안이라는 건 항상 이렇게 최대한으로 높여가지고 하는 거였는데 기존 기술의 한계가 예를 들어 99.9라고 그런다고 하면은 사실 그 0.1%에서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그 0.1%를 커버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술 개발을 해서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담하건대 기존 게 99.9라고 그러면 저희가 개발한 QRNG 같은 경우는 QRNG 칩 같은 경우는 혹은 QRNG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99.9999 즉 6시그마 이 정도까지의 난수성 부족에서 생기는 문제는 그 정도까지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방금 전 답변해 주는 박승환 IDQ 부사장입니다. 먼저 손들 시작하시죠. 넥스트 양자 암호 통신은 그 위성이나 바이오, 블록체인, 공인인증 같이 그 여러 첨단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뭐 국내 기업 중에 SK텔레콤의 그런 이런 기술을 적용 도입을 고려하거나 진척된 사례가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SK텔레콤 네, 그래서
컨퍼런스인데 제가 이렇게 많이 불려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 국내 기업에 적용을 한 곳은 아직까지는 국내 기업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국내 다양한 방에 특히 이제 대전의 팝사이렌이라는 혹은 크레오넷이라고 불리는 곳에 적용이 많이 돼 있고 실제로 저희가 아니죠. 제가 익숙하지 않네요. 그 SK텔레콤 네트워크에도 점점점 팝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있는 업체들,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글로벌 오퍼레이터들 쪽에 적용돼 있는 부분이 현재 도이치텔레콤, 그 다음에 버라이즌, 그리고 KTN, 브리티시텔레콤 등이 저희 IDP 기술로서 PKB를 적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쪽에서도 역시 앞으로 향후에 확장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퓨어렌즈의 경우는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어나운스 해드리긴 힘들지만 그 오버더탑 쪽에 기업들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안녕하세요. 빈터넷 최윤지입니다. 양자암호 쪽이 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그 LTE 통신 쪽에서 뭐 도청이나 뭐 해킹이나 뭐 가짜 재난 문자를 보낼 수 있다는 학계에서의 우려가 좀 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통신 프로토콜 상의 문제라고 그쪽에서는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5G에 가서도 NSA 형태로 구축된다면 이런 문제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왔었어요. 네, 여기 양자암호만 이렇게 도입이 된다면은 이런 우려가 좀 불식이 되는 건지 그것만으로 이제 보안성이 훨씬 강화돼서 발견될 수 있는 문제인지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상품화라는 얘기를 좀 하셨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렇다면은 뭐 단말에 있는 칩에 들어가는 것 이외에도 SK텔레콤이 양자암호 통신과 관련된 뭐 패키지 상품 같은 걸 내놓을 수 있는 건지 뭐 B2B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위성에도 도입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국내에 있는 스카이라이트까지 연구를 한 건지 아니면 해외 위성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십니까. 인프라보안팀의 김경현입니다. 저는 이제 전체 그 이동망 보안 관련돼서 담당을 맡고 있고요. 그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우선은 그 저희가 하고 있는 양자암호로 전체적인 그 보안을 향상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나오고 있는 LTE에 대한 어떤 취약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지금 대비를 하고 있고 정부 쪽과 함께 같이 대비책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24시간의 관대를 통해서 항상 그 최우선의 그 보호 대책을 세우기 수립하고 있고 또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하고 이 양자암호를 통해서 저희들은 좀 더 안전한 어떤 망을 구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번째가 B2B 그 상품 관련된 번들형이든 또 암호화에 대한 상품에 대한 부분은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 기술을 저희 망에 이제 최초로 적용을 했고요. 이제 뭐 본격적으로 저희가 B2B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니즈가 아마 생긴다면 그런 번들형 상품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는 B2B 상품에 대해서 준비된 바는 없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위성에 대한 부분. 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성의 경우 지금 뭐 중국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고 심지어 뭐 일본도 실험 위성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위성 관련된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B2G 쪽으로나 B2B 쪽으로나 확인을 해본 바에 의하면 사실 위성에 대한 니즈가 생각보다 강합니다. 특히 그 우리 해외 공관과의 키 분배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키 분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위성
개발에 대한 위성 QKD 개발에 대한 그 피저빌리티 스터디는 이미 완료된 상태고요. 그 다음 단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위성을 언제 정도 할 거냐라는 거는 저희가 2022년 혹은 2023년 정도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술이 사실 QKD 기술 플러스 위성 기술이 그 양자암호 위성입니다. 양자암호에 대한 기술은 저희가 충분히 다 확보를 하고 있고요. 위성에다가 탑재하는 것까지도 어느 정도 저희는 기술 확보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거를 실제 위성에다가 붙여서 쏘아 올리는 거가 앞으로 향후에 3, 4년 동안 개발을 해야 될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성은 실제적으로 요구되는 곳은 어나운스 하기는 매우 힘듭니다만 실제로 많은 요청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리 키를 분배를 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특히 굉장히 미션 크리티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추진할 과제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분은 안녕하세요.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첫 번째 두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좀 무식해서 그런데 양자암호 어떻게 생성되고 통신으로는 구현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기술적인 부분을 아까 설명을 해주셨지만 중학교 2학년 학생이나 할아버지들이 좀 이해할 수 있을 그 정도 수준으로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게 SKT 사용자들끼리만 적용이 가능한 기술인지 KT나 LG에서 통화를 하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행위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한 건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그 양자암호 기술이라고 흔히들 말을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양자 키 분배입니다. 그래서 퀀텀 키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현재 암호 체계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키를 나눠주는 겁니다. 양쪽의 열쇠가 똑같은 열쇠가 가든가 아니면 퍼블리키 형태로 해가지고 키를 나눠주든가. 그런데 크게 말씀드리면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직접 가가지고 키를 나눠주는 방법입니다. 그게 우리 국방에서 아직도 쓰고 있는 방법이고요. 암호관들이 직접 각 부대에 다니면서 정해진 키를 다 주입을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날, 자, 키를 업데이트 합시다라고 해서 통신관들이 다 앉아서 키를 동시에 업데이트해서 그걸 가지고 서로 통화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키를 업데이트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가장 취약점은 역시 사람입니다. 그 암호관이 만약에 군대로 특정하지는 말아주세요. 직접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나눠주는 사람들이 만약에 가정 형편이 어렵다거나 이런 경우에 그 기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나 SK텔레콤이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어디 해외에서 이런 것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USB에 들어있는 키들을 복사를 해서 자기네들이 중간에서 네트워크를 흔히 말해서 브릿지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미러링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거를 따내서 그 키로 복화를 시켜서 정보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방법의 취약점이고, 두 번째 방법은 그 PKI 방식으로 지금처럼 공개 키, 그다음에 개인 키 방식으로 해가지고 키를 나눠주는 방법입니다. 근데 사실 한 10년 전만 해도 양자 컴퓨터의 시대는 50년, 100년 뒤에 오거나 아니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양자 컴퓨터가 지금 5년, 10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PKI 방식에서 쓰고 있는 RSA 이런 것들이 그냥 초단위로 풀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 나눠주는 두 가지 방법이 다 취약점이 있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양자 키 분배라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요. 양자 키 분배라는 거는 이 두 개의
양자키 서버라는 게 양쪽의 인크립터, 즉 지금 일반적인 통신이 이렇게 됐을 때 암호화시키고 복구화시키려고 한다면 암호 장비가 양쪽에 붙어서 암호화시키고 복구화시키고 또 역으로 또 이쪽에서 암호화시키고 복구화를 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쪽에다가 키를 제공하는 방법들이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키를 완벽하게 누군가가 중간에 탈취할 수 없게 제공하는 게 양자 키 분배 방식이고요. 그거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양자에는 두 가지 성질을 여러 가지 성질이 있지만 양자 암호에서 쓰이는 방식은 두 가지 성질입니다. 하나는 중첩성 그리고 또 하나는 비가역성입니다. 중첩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 단일 광자 같이 작은 양자에는 두 가지 성질이 동시에 존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흔히 많이 들으셨겠지만 빛이 파동과 그 다음에 입자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처럼 이 두 가지의 중첩성을 가지고 있는데 단일 광자에 예를 들어서 0하고 1에 동시에 갖는다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들을 이렇게 쭉 전달을 했을 때 마지막에 받는 사람이 이게 0이냐 1이냐 이게 이런 상태로 받았다라고 하면 누군가가 중간에서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첩된 상태로 와야만 이게 정상적으로 전달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비가역성이라는 게 뭐냐면 그 중첩된 상태를 누군가가 관측을 했을 때는 다시 그 중첩된 상태가 붕괴가 돼서 0하고 1로 바뀌는 거고 그걸 다시 중첩된 상태로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리에 의해서 중간에 누군가가 이 키를 빼내려고 노력을 했을 때는 바로 이 통신자나 수신자가 알아차릴 수 있어서 이게 궁극적으로 안전한, 절대적으로 안전한 키 분배 방식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암호화를 하기 위해서는 암호키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암호화를 하기 위해서 그 제3자와 통신을 할 때 그 암호키를 서로 공유해야 하는데 그 암호키를 가장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양자 암호키 분배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LG U+ KT 관련된 질문은 저희가 이제 양자 암호키 분배 기술을 지금 상용망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 연동을 하려면 그 KT나 LG U+에서도 그 기술을 채택을 해야 되고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제 그런 기술을 적용하고 그리고 이제 그 상사 간의 어떤 비즈니스 어그리먼트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 SKT 사용자들끼리만의 얘기인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예. 그리고 저희가 한 8... 예, 글로벌 플스의 유일한입니다. 좀 잘 모르는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 양자암호 통신을 위해서 분노해지기에서 이게 차량이 해킹당했던 것처럼 중간 과정, 그러니까 통신하는 중간 과정에서의 탈취는 없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해커가 이 중간 과정에서 탈취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난수를 생성하는 기계를 갖다가 탈취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건지가 좀 궁금한데 이게 가능한지도 한번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자동차에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은 안전한 자율주행차가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제 질문을 잘 이해했다면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다른 형태의 디바이스에서 그 양자 암호키 생성기를 해킹할 수 있느냐 이런 가능성을 물어보시는 거죠? 예,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양자 암호키, 그러니까 양자 역학을 이용한 양자 키 맹수를 생성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죄송합니다.
만약에 이제 자율주행차 같은데 적용이 된다면은 네. 이게 키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걸까요? 그러니까 통신이 빠른 건 알겠는데 그 통신을 갖다가 해독하는 시간이 또 걸리거든요. 그거는 이미 키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동차하고 만약에 뭐 통신망하고 통신을 한다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암호화에 걸리는 시간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처럼 실시간인데 그 전에 그 자동차와 통신망끼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서로 암호 키를 공유해야 되고요. 그 키를 공유하기 위해서 양자 키인데 기술을 쓰게 되는 것이고 그때는 이제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대신에 이제 통신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그 키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해서 서로 복구하는 과정끼리는 지금처럼 거의 시간이 안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LTE 통신이 물론 이제 IoT, 뭐 사물 인터넷으로 많은 부분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실제 쓰이고 있지만 5G가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나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디바이스에도 통신이 적용이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디바이스 자체가 무기로도 활용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냥 저희가 휴대폰으로 통신을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정보 해킹을 해서 원격으로 조정할 수도 있게 되고 그래서 생명 위협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진짜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5G가 진정한 사물 인터넷 어떤 최초의 어떤 통신망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그런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디바이스에 적용을 한다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양자 키 분배 방식은 유선 쪽에서 키를 분배를 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현재 그 QRNG 칩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쪽이 글로벌 카 메이커들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잘 알다시피 자기네들 차가 해킹됐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자기네들이 다 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해외 같은 경우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드론봇을 공격형 드론봇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공격형 드론봇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서 저희 QRNG에 대한 관심을 아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뜨겁게 질문드리고요. 예, 마지막으로 그냥 곽희영 기자님 질문을 마지막으로 해서 Q&A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의 곽희영이라고 합니다. 역시 몰라서 하는 질문인데요. 국제 표준화 과제로 채택되는 거하고 이후에 글로벌 표준으로 되는 거하고 그 과정에 어떤 것을 고쳐야지 과제에서 표준으로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회사가 지금 경쟁 상대가 되는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또 마찬가지로 좀 시간 질문인데 보도자료에 보면 IDC가 세계 1위 기업이다라고 이제 적어놓고 저는 중국을 제외하고 있더라고요. 왜 중국을 제외하고 또 얘기하는지 잘 몰라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는 IDP 부사장님 모셨습니다. 직접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표준화 과정은 크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규 어떤 표준화가 필요한 기술 영역이 발굴이 되면 표준화 과제를 표준화 기관에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해서 그 표준화 회의에 참석하는 다양한 기관들 그리고 회사들, 국가기관을 포함해서 그런 스테이크홀더들이 그 표준화 과제가 필요하다라고 승인을 해주면 그 표준화 과제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그 표준화 과제가 시작이 된다는 얘기는 처음에는 이제 그 표준화 내용이 안 보였기 때문에 그 표준화를 드라이브하는 과제를 제안했던 회사들 그리고 그 표준화 과제에 관심 있는 회사들이 그 컨트리뷰션이라고 해서 관련 기술적인 내용을 표준화 회의에 들고 오고 그 내용을 가지고 그 관심 있는 사람들과 회사들끼리 같이 논의를 해서 표준을 완성해가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표준화 기구에 따라 틀리지만 짧게는 뭐 1년 혹은 수개월, 길게는 몇 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 경쟁 상대라고 한다면 지금 저희가 주도하고 있는 표준화 과제에 중국 회사들 그리고 일본 그리고 뭐 이런 예를 들면 미국 되게 많은 국가들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은 굉장히 액티브하게 기본을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여러 국가들이 있는데 경쟁 상대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그 기술을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고 구현하는 디테일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약간 경쟁이 되거나 혹은 어느 것이 낫다 혹은 어느 것이 더 좋다라는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지금은 그 양자 암호를 표준화하는 것이 거의 처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다 많은 그 장비 업체들이나 국가들이나 이제 들어와서 같이 협력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크리티컬하게 경쟁적으로 이 부분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 아직 발견하지 못했고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슈가 발견이 되면 이제 저희 쪽에서는 당연히 저희 쪽의 기술을 이제 반영하려고 할 것이고 상대방도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논쟁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표준화 과정 중에 의사결정하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중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왜 중국을 제외하고 그 세계 1위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거 기사 나가가지고 제 중국 친구들이 읽으면 표준화에서도 뭐 별로 걱정 안 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실제로 중국의 양자 암호 제품이다라고 하면 솔직히 쓸 나라들이 별로 있지 않습니다. 중국은 내수 시장만 해도 지금 양자암호 시장이 내수 시장만 해도 엄청 크고요.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중국이 투자해온 돈을 합하면은 아마 전 세계가 투자한 돈보다도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도 중국에선 국가가 저런 식으로 끌고 가는데 미국은 지금까지 그렇게 크게 투자를 국가 차원에서 투자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시작된 게 그 퀀텀법이 지난 12월 24일 날 트럼프가 사인을 해서 퀀텀법이 제정이 됐고 미국은 법인 즉슨 버짓입니다. 법이 되면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 중국 자체를 저희하고 경쟁이라고 보기에는 시장이 아예 다릅니다. 중국은 로컬 시장만으로도 충분한 시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아마 그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북경에서 상위까지 네트워크를 깔았다. 근데 향후의 계획을 보면 이게 우리나라 지하철 노선도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에서 상위까지는 블루 라인이고 나머지 뭐 레드 라인, 그린 라인, 옐로우 라인, 골드 라인 뭐 해가지고 약 한 11개 정도 전 중국의 국토를 그물망처럼 엮는 그런 양자암호 시장을 지금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장 자체를 다른 시장으로 보고 있어서 중국을 제외하고 1위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 금액 역시 엄청나게 투자를 했고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기술력의 차이로는 저희가 중국보다 앞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확신합니다. 예,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겠지만 이것으로 Q&A 마치도록 하겠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제 PR 담당 매니저한테 말씀 주시면 추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답변 과정에 특히 표준화 관련해서 생태계를 같이 키워나가는 파트너 말씀드렸고 그건 분명히 맞지만 저희가 자신 있다라고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SK텔레콤 이코르 양자라는 것은 자신 있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저희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양자암호 칩셋을 좀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는데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WC에서도 그때 보여드렸던 그 칩셋입니다. 오늘 바쁘신데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자리 만들어서 어려운 것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